내 이름은 쿠로사와 마나미, 27의 전업주부이다. 오늘은 처음 시작은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트러블이었지만 결국 사소한 일로 끝나지 못한 대박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나와 동갑내기 남편 토미오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고 남편이 최근에 직장을 새로 옮겼다. 새로 옮긴 직장은 사원용 아파트가 있었고 잘 됐다 싶어서 얼마 전에 사원용 아파트로 이사도 새로 했다. 이사를 마치고 당일날에 바로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옆집에서 나온 사람은 여자였고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씨. 나이는 얼핏 보기에는 나하고 비슷해 보였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그녀의 남편은 우리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 만약 옆집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회사에서 남편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식적으로 사소한 것도 조심조심하며 지냈다.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 에리카 씨는 시원시원하고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나이도 나보다 2살 위로 예상대로 비슷한 나이대라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는 집 앞에서 마주할 때마다 수다를 떨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다. 에리카 씨는 사원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단지 내에 아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었다. 그런 에리카 씨를 통해서 사람들과 인사도 많이 할 수 있었다.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새 집과 새 환경에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여러 사람과 알고 지내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도 잘 되고 즐거움도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카 씨로부터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다른 게 아니고 사택 부인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갖기로 했는데 마나미 씨도 참가하는 거 어떨까 해서. 물론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 에리카 씨 외에 4-5명 정도 사람이 더 있었고 가까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셨다. 한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케이크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더치페이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갑이 안 보이네? 가방을 마구 뒤지던 에리카 씨가 지갑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지갑을 두고 나왔나 봐. 너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때는 나도 깊게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네, 그러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의외로 덜렁거리는 타입이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에리카 씨와 마주쳤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지난번 카페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깜빡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모임 말고도 어쩌다 둘이서만 카페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현금이 없다면서 나한테 꺼달라고 하는 것이다. 2번이나 연속으로 그랬으면서 도무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단지 액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독촉을 하기도 껄끄럽고 돈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도 못한다는 게 답답하고 기분도 안 좋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기로 했다. 큰돈도 아닌데 감정 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털어버리고 집에서 여유 있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사택에 사는 다케마츠 씨한테서 라인이 왔다. 저기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서 모임했을 때 에리카 씨 돈을 자기가 대신 냈잖아. 그치? 네, 그랬어요. 오지랖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돈 돌려받았어? 아니요,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 예상이 맞았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경험 있지. 지난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신 거는 처음 하는 이벤트였는데 아, 네. 처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에리카 씨하고 둘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적은 있거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매번 그랬다고요? 나도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 모임 때 마나미 씨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거 보고 나서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나 싶어서 내가 가볍게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다들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예외 없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낼 돈도 절대 안 내는 게 문제지. 그럼 내 돈도 까먹은 게 아니라 아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던 일로 하겠지. 그렇다고 갚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아. 네, 그럴게요.
남편은 젊고 엘리트고 출세도 빠른 사람인데 에리카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부러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케마츠 씨 얘기는 충분히 신빙성이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연휴에 남편과 같이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때 일부러 에리카 씨 주려고 토산펌을 사와서 선물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에리카 씨는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 꼭 답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 문제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에리카 씨를 집으로 불러서 다과를 대접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에리카 씨가 나더러 집에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듭 말하지만 뭘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일로 남의 흉을 보면 오히려 내가 속 좁게 느껴져서 더 짜증이 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쌓이고 남편한테라도 불만을 쏟아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대충 그렇다네. 기분이 진짜 별로야.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 돈은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쳐도 기분 별로야. 내가 속 좁은 사람 같잖아. 안 그래?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다. 미안, 일하는 중일 텐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담아둘 수가 없었어. 지금 점심시간이야. 괜찮아. 자기 말 들어보니까 옆집 사모님 짠순이의 민폐네. 사이다 발언 날려주네. 내가 애써 그 표현을 피했지만 돌려 말할 게 뭐가 있어. 캐릭터가 그런데. 그렇긴 해. 근데 남편분은 짠돌이 아니야? 전혀. 오히려 돈을 잘 쓰는 편이지. 얼마 전에 여러 명이서 술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다 냈어. 가끔 점심 먹으러 부하들하고 같이 나가면 점심도 잘 사주셔. 되게 의외다.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괜찮은 상사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야. 근데 부인은 완전 짠순이의 민폐. 남편이 돈을 잘 쓰니까 자기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나? 글쎄. 근데 옆집 남편분은 특별히 돈 들어가는 취미생활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술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고 술자리에서 부인 자랑도 엄청 하고 완전 애처가던데? 자기 말대로면 옆집 남편분은 사람 너무 괜찮네. 그래, 진짜 괜찮다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다 평판이 좋아. 남편분이 좋으면 뭐해? 난 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만나? 적당히 안전거리 유지하는 게 어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리카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점점 쌓여갔다. 다른 사람들과 모이면 에리카 씨에 대해 불만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는 싫다며 에리카 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고 점차 그녀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언제부턴가 암묵적으로 다 같이 모임을 가질 때도 에리카 씨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를 부르면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고 절대 못 돌려받을 테니까. 에리카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겠지. 점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달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고 할까?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꽤 늦은 시간이라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에리카 씨! 문 앞에 에리카 씨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이 풀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던 에리카 씨. 우리는 일단 에리카 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의자에 앉힌 뒤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자기만 따돌린 걸 알고 이러나 싶고 그게 이렇게 서럽게 울리는가 싶기도 하고. 부탁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머리까지 숙이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29의 전업주부이다. 8살 위인 남편 H는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고 우리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정 부모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이다. 대단히 부유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정도 수준의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생각한다. 남편 H와 만난 것은 내가 대학생일 때였다. H는 그때 이미 지금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고 부품 주문 문제로 아버지 공장에 직접 온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장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우리를 소개해준 셈이다. 그 후로 H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은 여유 있고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대학 재학 중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일이라 가족 모두 우리 결혼에 대찬성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기야, 내 핸드폰 혹시 못 봤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지금 노트북으로 연락하고 있어. 미안,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거실에 있는 상자 한번 열어봐. 이건 스마트폰이잖아, 최신형. 그건 네 거야. 어제 내가 샀어. 나랑 똑같은 걸로. 고마워. 뭘 이런 걸 다. 근데 내가 지금 찾는 건 전에 쓰던 게 안 보여서. 그거 내가 처분했어. 처분이라니? 버렸단 거야? 왜? 뭐 문제 있어? 그거 엄청 오래된 기종이던데? 그렇긴 한데 새 기종으로 바꿀 때 백업도 해야 되는데? 꼭 남겨둬야 할 거라도 있어? 옛날 건데? 연락처랑 사진 같은 건 어떡해? 사진은 내 폴더에 전송해뒀고 연락처는 이제 필요 없지 않나? 뭘 놀래? 넌 이제 내 와이프잖아. 그럼 과거에 알던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래니 정말? 자기나 관리해? 은근히 무섭네. 무서워? 뭐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 내 말이 뭐가 틀렸어? 결혼했으니까 당연하지. 너야말로 괜한 꼬투리 잡지 마. 그건 그렇고 지금 밖에 나왔어? 핸드폰 케이스나 새로 살까 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GPS 내장해놨거든. H는 결혼을 하고 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고 병적으로 집착하고 속박하고 간섭했다. 핸드폰에 GPS를 내장해놓고 내가 가는 곳을 수시로 위치 추적하면서 감시했다. 그뿐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했고 당연히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집 밖을 나서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남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돈도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얘기해야 했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비상금도 챙길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남편 동행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나한테 유일하게 허락돼 있던 일이 같은 사택에 살고 있는 부인들과의 교류였다. 그것도 낮 시간만 허용됐지만 말이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어느 순간부턴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만날 때마다 돈 한 번 안 내는 사람하고 누가 계속 만나고 싶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런 작은 즐거움마저도 사라져버린 지금 남편에게 최대한 가볍게 부탁을 해봤다.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그래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 남자 생겼냐? 그 남자 선물이라도 사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야.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리카 씨가 털어놓았다. 폭력을 당한 건 어제이고 그때는 남편의 사과를 받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H씨는 현재 출장 중이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다고 에리카 씨에게 사과했다. 속사정을 다 알게 된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고 울면서 사과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몰랐다. 일단 에리카 씨에게 물어봤다. 친정에는 도움을 청해보셨어요? 지금으로서는 친정으로 피신을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에리카 씨의 친정은 남편들 회사의 하청업체여서 이혼을 하면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피해가 클 거라고 했다. 더구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H씨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 중역으로 있고 따라서 영향력이 큰 탓에 자칫 잘못하면 거래 중지 정도가 아니라 도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큰 결단을 내렸다.
잘 알았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놀란 얼굴을 하는 에리카 씨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한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였지만. 그리고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H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에리카 씨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웃는 얼굴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부러 그러는지 명랑하게 그지없는 H씨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다문 에리카 씨. H씨는 에리카 씨를 데리러 왔다는 말투였는데 그때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오랜만이군, H. 이런 데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말이야.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 사람은 카나다 후미야. H씨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고 나의 친정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사장님의 엄친딸이 되는 셈인데 내가 왜 평사원인 남편과 사택에서 서민적으로 살고 있냐 하면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으로 학력 면에서 보나 커리어 면에서 보나 특별할 점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다. 남편 역시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애원한 결과 그럼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대신 내 사위라는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해 주게나. 이게 아버지가 내건 결혼 승낙 조건이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이 사실을 아는 건 몇몇 측근뿐이었다. 따라서 H씨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다시 방금 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당황한 H씨에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일이야. 자네가 제법 쓸만한 인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실체를 안 이상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네. 물론 H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일 거다. 사장님, 잠시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리카 씨를 향해 다가가더니 내 말이 맞지? 우리 둘이 다시 잘 얘기해서 풀자, 어? 이쯤 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날 에리카 씨는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당신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 맺힌 한을 다 풀려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부인 생각은 알았을 테니까 나머진 차차 연락하기로 하지. 잠시만요, 잠시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해고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자네가 괴롭힌 사람이 부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아닌가?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잘못을 꾸짖었다. H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사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비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여러 명의 여사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사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피해를 입은 여사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그 덕분에 H씨의 만행이 마침내 드러나게 됐다. 이런 일이 드러난 이상 해고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가 결정된 상태였다. 이 일을 포함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면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직접 오셨다. 그렇게 H씨는 재고의 여지 없이 해고되었다. 그 후 성폭행 피해자들과 에리카 씨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지불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 에리카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현재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둘은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얼마 전 에리카 씨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고급 온천 요관으로 여행을 가자면서 나까지 데리고 가주었다. 그동안 신세만 졌는데 자기 인생을 구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면서